노후에 살 집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조건 30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노후에는 건강, 안전,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등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단순한 집 크기나 위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의료기관과의 거리. 노인은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잦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소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도보로 갈 수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10분에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의 1차 진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집보다 병원과의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노후 주거의 기본입니다. 2. 편리한 교통 접근성.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택시 정차지 등과의 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은 운전을 중단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대중교통 없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마을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외출이 자유롭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생활 편의시설 밀접 여부. 시장, 마트, 약국, 은행, 우체국, 이발소, 세탁소 등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보행 능력은 제한되므로 먼 거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생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도보 생활권 안에 대부분의 생필품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바람직합니다. 4. 경사 없는 평지에 위치한 집. 언덕 위나 계단이 많은 지역은 노후에 치명적입니다. 지형 자체가 경사가 많으면 외출이 두려워지고 낙상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가능한 한평탄한 지형,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또는 1층 주택이 노년기에 적합합니다. 5. 단열과 방풍이 잘 되는 집 구조. 노인은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외풍이 심한 집은 관절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창호의 이중창 여부, 외벽 단열 상태, 바닥과 벽의 냉기 차단이 잘 되어 있는 집을 선택해야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6. 소음이 적은 주거 환경. 노년층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 소음은 가장 큰 방해 요인입니다. 큰 도로변, 철도 옆, 공사장 근처는 피해야 하며 이웃 간의 층간소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용한 동네, 적은 인구 밀집도, 방음이 잘 된 집은 정서 안정에도 좋습니다. 7. 실내 구조의 단순성과 안전성. 집 안에 턱이 많거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실내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문턱이 없거나 낮으며 거실과 화장실, 주방 동선이 짧은 집이 좋습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필수이고 손잡이 설치도 중요합니다. 8. 엘리베이터 유무. 노후에 무릎 관절이 약해지면 계단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3층 이상이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며 고장이 잦지 않고 넓은 공간을 갖춘 엘리베이터가 더 유리합니다. 9. 주변 환경의 정서적 안정감. 공원, 강변, 산책로, 나무가 많은 거리 등은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우울감 해소, 정신 안정, 운동 습관 유지에 도움을 주며 대인 관계 활성화에도 유리합니다. 10. 치안이 좋은 지역. 노인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에 파출소가 가까이 있고 범죄율이 낮은 동네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조명이 잘 되어 있는 동네가 좋습니다. 11. 1층 또는 단독주택 여부. 계단이 없는 1층이나 단독주택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단, 1층은 방범이 약할 수 있으므로 CCTV나 방범창, 경보 시스템 설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2. 지방세 및 공과금 부담.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 관리비 등의 고정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도시는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노후 재정이 안정됩니다. 13. 이웃과의 관계 맺기 용이성. 노인은 고독사나 우울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웃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골목 문화가 살아있거나 마을 행사와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14. 치매 예방을 위한 자극 환경. 책방, 도서관, 문화센터, 미술관, 노인대학 등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활동이 가능한 환경은 삶의 목적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15. 자녀나 가족과의 거리. 자녀가 가까이 있으면 긴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우면 간섭이 심할 수 있고 너무 멀면 외로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차로 30분 이내입니다. 16. 물리치료, 운동시설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노인 대상의 재활운동센터가 가까이 있는 집이 유리합니다. 특히 수영장, 걷기 트랙, 실버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는 지역은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7. 배수, 하수, 침수 위험 지역 여부. 노후에는 긴급 상황 대응이 느려지므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하천 근처나 지대가 낮은 곳은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인지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날씨와 미세먼지 수준. 노인은 호흡기 질환에 민감하므로 지역별 대기오염 수준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겨울에 강추위가 자주 오는 지역보다는 기후가 온화하고 공기가 맑은 지역이 더 적합합니다. 산 아래, 바닷가 근처, 숲 인근은 대체로 공기질이 좋습니다. 19. 지하철 소음, 전자파 등 생활 스트레스 요소 여부. 노인은 청력과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음이나 전자파에 노출되면 만성 피로와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접, 철도 바로 옆, 고압 전선 주변, 고압 송전탑 근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미래적 집값 상승보다 거주 안정성 중시. 젊을 때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지만 노후에는 자산 수익성보다는 주거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개발 호재보다도 지금 당장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21. 가사와 유지 보수가 쉬운 구조. 노후에는 집을 청소하거나 수리하는 데 힘이 붙이므로 관리가 쉬운 구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당 있는 집은 보기에는 좋지만 제초, 낙엽 청소, 겨울철 제설 등
많은 노동이 필요하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청소하기 쉬운 평면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22.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 노인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므로 난방이나 냉방에 드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벽체 단열, 창호 성능, 냉난방기 효율이 좋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3. 집 내부 조명의 밝기와 자연 채광 여부. 노화된 눈은 어두운 곳에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집 내부가 밝고 햇빛이 잘 드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동향, 남향집은 채광이 좋아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이며 겨울철 햇볕은 난방 보조 역할도 합니다. 창이 많고 커튼을 열면 밝은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4. 와이파이 및 통신 환경의 안정성.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요즘, 노인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와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 은행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중요합니다. 통신이 불안정하거나 기지국에서 먼 지역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25. 배달 및 택배 접근성. 노후에는 외출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선식품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가 잘 되는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달이 어려운 도심 외곽, 산간, 도서 지역은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26. 공동체 중심의 마을 분위기. 노인은 정서적 교류가 중요하므로 이웃 간 교류가 단절된 아파트보다 소규모 단지나 마을 중심의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된 곳이 더 좋습니다. 공동 텃밭, 소규모 도서관, 회관, 동아리 공간이 있는 커뮤니티형 단지라면 더 좋습니다. 27. 애완동물과의 공존 가능성. 노후의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이나 아파트는 애완동물 반입을 제한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반려동물 허용 여부 및 주변에 동물병원이나 애완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8. 장례 및 돌봄 관련 인프라.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요양시설, 장례식장, 노인돌봄 기관 등과의 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가까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9. 주택 소유 형태와 명의 안정성. 자신이 소유한 집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다릅니다. 노후에는 가능한 한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 명의라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30. 마지막까지 머물 수 있는 돌봄 주택의 요소 고려. 현재는 건강하더라도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기에 집의 구조가 요양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문폭, 침대에서 욕실까지 짧은 동선, 간병인이나 가족이 머무를 공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실버타운이나 돌봄 연계형 주택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무리 조언. 노후의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삶을 품어주는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나 인테리어보다는 삶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 건강, 외로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